건강한 우리 몸. 알아야 덜 아프다. 우리 몸은 우리 의학으로 지킨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 한방병원 김철현 과장님 파이팅! 나오셨습니다.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역시 예. 차분하신 저하고 굉장히 상반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우리 김철현 과장님 요새 네. 진료 때문에 올림픽 경기 많이는 못 보시고 퇴근하고 나서 보시긴 하십니까요? 예, 그래도 몇 개 본 게 있어가지고. 예. 인상 깊은 뭐 선수나 경기 있었어요? 제가 그 병원에서 남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을 봤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딱 끝부분만 봤는데. 네. 그게 마지막 이제 선수가 몇 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메달이 결정이 되는데 그게 되게 정말로 긴장되고 네. 예, 그러실 것 같은데 침착하게 딱 10점을 맞추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약간 정신력 이런 게 되게 네. 대단하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양궁은 진짜 세계 1위잖아요. 예. 네, 끝 했던 오진혁 선수가 예, 맞습니다. 41살이래요. 예. 그렇게 심장 떨릴 때 뭐 이렇게 침 같은 거 넣으면 좀 차분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자기 뭐 그 선수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약간 중얼중얼 하시면서 되게 차분하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게 제일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제 성향 같으면 축구 같은 것이 어울리고요. 예. 김철현 과장님 성향이면 양궁이 딱 맞겠다. 그래요. 자, 오늘 낙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 그랬는데 잠 잘 못 자고 나 이거 다음이다 오면 목이 안 돌아가네 막 이럴 때 이 낙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처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목이 베개에서 떨어져서 생긴 증상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떨어질 낙자 베개 침자를 써서 낙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목이 뻣뻣하고 아파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누구나 해보셨을 텐데 이런 것을 낙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개에서 좀 떨어진 자세로 긴 시간 동안 자게 되면 목의 근육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돼서 목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제일 처음 침을 접해봤던 게 이 낙침 때문에 침 치료를 받아봤었고요. 그래서 낙침으로는 젊은 층도 한방 쪽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고 실제로 효과도 빠르게 많이 보시는 편이십니다. 우리 김철현 선생님도 이게 목이 안 돌아가지고 처음으로 한방에 간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서니까 나의 진로는 이거야 이렇게 결정하신 거였습니까? 저는 근데 한의대 다닐 때 그래가지고 그러셨구나. 근데 효과가 빨라요. 왜냐면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근육을 침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분들이든 한의사분들이든 흔히 하시는 말씀이 그 개원을 했을 때 그래서 통증이나 감기, 미용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 치료를 해도 굉장히 이제 뭐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한방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통증 질환에 좀 강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증 질환 그쵸. 다리 삐끗했을 때 침 맞으러 가면은 바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백내장암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양방을 찾는 질환이 통계를 냈을 때 1등이 백내장이라고 한다면 한방에서는 이런 통증 질환이 1등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몸을 충분히 풀고 춤 연습도 하고 공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젊다고 막 예전에 막 해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참 한방병원 자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흔히 잠 못 자서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경우 낙침이라고 한데요. 이 낙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9930 목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도 같이 보내주셔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의 남도마실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낙침 베개를 우리 요가 할 때는
베개 빼고 예, 그 매트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턱을 좀 당겨서 좀 누워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조심하실 게 이렇게 그 말씀하신 턱을 당기는 것도 몇 초 하고 쉬었다가 몇 초 하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하고 그렇게 해보면 병이 나고마요. 그 저희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목 스트레칭도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꺾는 거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계속 그렇게 꺾어진 상태로 가만히 계시면 또 낙침이 올 수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적절한 시간 동안 적절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과도하게 그래서 목이 과도하게 앞이나 옆으로 굽혀져 있다거나 혹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진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목의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이 돼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게 과도한지 안 한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있어버리니까 탈이 딱 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뼈가 총 7개인데요. 이것들이 옆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는 알파벳 C자형으로 곡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평소에 일자목이 있으시다든지 거북목이 있으시다든지 이러한 목의 구조적인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만 잘못된 자세로 자도 바로 낙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침이 한 번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은 너무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고 하신다면 혹시 목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의 약 70%가 1년에 3번 이상 낙침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3번 이상 되면 좀 의심해봐야 되겠네요. 좀 저도 자주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잘못 잤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우리가 어디 이렇게 누가 불러서 확 돌 때 갑자기 뒤에서 빡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이것도 낙침이라고? 뭐 그런 것도 일종의 낙침이라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표현을 낙침이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 진료할 때 진단명을 또 이렇게 저희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낙침이라는 진단명 자체가 있지는 않고 그래서 경추부에 염좌라고 해서 근육이나 인대가 다친 걸 염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단명은 또 경추에 염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뒤에서 쾅 받았을 때 그런 게 다 여기 낙침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라나 칠하나 번님께서 낙침과 담 오는 것도 비슷한 증상인가요? 그것도 그래서 낙침을 담이 결린다고 표현을 해가지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우리 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낙침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담이 온 것 같은 뻣뻣한 목 이럴 때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같은 낙침이라도 그 긴장되는 근육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자세에서 통증이 심한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서 그 긴장되는 근육을 찾아서 그런 근육들을 침으로 자극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근육들 몇 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목 여기 앞에서 귀 뒤로 연결되는 그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특히 이게 그 좌우로 이렇게 도리도리 할 때 쓰는 근육이거든요. 그리고 목덜미하고 어깨와 등 위쪽으로 이어지는 승모근이 있고 승모근. 그리고 이 승모근 바로 아래에서 견갑골하고 연결되는 견갑거근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근육들이 대표적으로 잘 이렇게 긴장이 많이 생기는 근육이라서 그래서 이런 곳들을 침으로 자극을 하면 긴장이 완화돼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통증의 감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한방에 추나 치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추나가 밀, 추자, 잡을, 나자를 쓰는데요. 그래서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체를 이렇게 밀고 당겨서 구조를 바로잡는 수기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나를 통해서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더 빠르게 통증이 감소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낙침은 침 치료하고 추나 치료 한두 번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통증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가 있고 그리고 1, 2주 정도 지속적으로 받으시면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평소에 목에 무리를 주는 자세를 계속해서 취하신다고 하면 잘 낫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책이나 스마트폰을 본다고 장기간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든지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모니터가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든지 할 때 통증이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번 그 이쪽 오랫동안 이쪽 왼쪽 그 담이랑 목 이쪽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게 좀 연금을 한번 보면 자세가 달라지긴 하더만요. 예, 이게 책도 이렇게 책꽂이 이렇게 그런 데다 올려놓고 보게 된다든지 좀 자세가 달라지는데 컴퓨터 모니터는 그러면 노트북도 있고, 예, 뭐 패드도 있고, 모니터도 있고 한데 어떤 게 적당해요? 그래가지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더 좋기는 한데, 그래서 모니터의 맨 위가 눈높이에 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지금 제 그 앞에 모니터가 2개가 있는데 둘 다 눈높이가 하나도 안 맞네요. 이러면 안 되고 눈높이 딱 맞게. 그리고 그 제일 안 좋은 자세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기가 작다 보니까 이제 책상에 그대로 놓고 쓰시면 아무래도 내려다보게 되는데요. 그때는 노트북 받침대를 이용해서 좀 높이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밑에 이렇게 바지 뭐 이렇게 단 같은 걸 사가지고 올려놓긴 하는데 그래도 적긴 해요. 이렇게 아래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럼 잠자는 자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주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는 자세, 잘못된 자세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그 반대로 또 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자세로 주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북목이 있으시면 그 우리 목에 이렇게 목이 앞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앞쪽 근육이 짧아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때 이렇게 반드시 누우면 이 그 짧아져 있는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불편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못 주무시고 옆으로 누워서 고개를 좀 이렇게 숙인 자세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또 목이 좀 그 구조가 약간 틀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저도 이렇게 하늘을 보고 처음에는 누워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저는 이제 버둠이라고 부르는 이 쿠션을 항상 안고 옆으로 자거든요. 근데 이제 고개는 뒤로 또 이렇게 젖혀서 자요. 참 요상하게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목이 이게 짧아져 있어서 스트레칭 할 때는 이렇게 뒤로 늘려주면 좋기는 한데 근데 또 너무 이렇게 젖힌 상태로 주무시면 또 이 뒤쪽에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잡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서 자도록 좀 처음에 잠 들기 전까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또 엎드려 자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엎드려서 잘 때 베개 얼굴을 딱 이렇게 파묻고 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머리를 돌린 채로 주무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바르게 누웠을 때보다 목의 근육에 상당히 무리가 가게 돼서요. 그리고 또 엎드려 자는 자세 자체가 허리에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세는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베고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자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자세로 주무시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깨어 계실 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런 목 앞쪽에 짧아진 근육을 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애기 막 키울 때 나서 이 얼굴형 저 아이 나서 키울 때 한참 그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엎드려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야 얼굴형이 예뻐진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그렇게 재웠어요. 그거는 좀 어쩐가요? 근데 그게 왜냐면 그 딱딱한데 그 이렇게 딱딱한 압력을 주면 아무래도 얼굴에 각이 좀 더 생긴다고 봐가지고 그 제일 좋은 거는 좀 푹신푹신한데 또 이렇게 바르게 누워서 자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게 그런 그 육아 방법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뒤통수가 납작해진다고 그렇게 옆으로 막 누워서 그래가지고 뉴스에 그 뒤통수 때문에 뭐 이렇게 애 엎드려서 재우다가 애가 이렇게 큰 푹신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푹신한 베개에 이렇게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겁했네요. 시겁하네요. 그러면 이제 베개 진짜 요새 베개 거북목하고 일자목 증상이 많아지면서 베개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높이를 조절하니 뭐시 푹신하니 딱딱하니 이런데 적당한 거 나한테 적당한 거 어떤 거 높이는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일단은 어쨌든 목이 너무 꺾인다든지 이걸 앞으로 꺾인다든지 뒤로 젖혀지는 것만 이제 피하시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목의 그 정상적인 굴곡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베개가, 그래서 살짝 그 베개가 있으면 그 아래쪽에 살짝 볼록 나온 요즘에 그런 베개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기 우리 목 그 굴곡 부위에 딱 그 베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목에 좀 더 부담이 덜 갈 수 있지가 않나. 예. 그럼 아랫부분에 볼록 나온 베개도 딱딱한 게 있고 살짝 푹신한 게 있잖아요. 그 딱딱한 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는 딱딱한 걸로 이렇게 누르면 시원하실 수가 있는데, 그 몇 시간 동안 주무시는데 딱딱한 걸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게 또 무리가 될 수가 있어서 예, 좀 푹신한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쿠션이 있는. 네네네. 예. 저 약간 저도 모르게 그 방법을 굉장히 저는 낮은 베개를 쓰거든요. 목이 뒤에 이렇게 볼록 나온 걸로. 그래서 어린이용 같은. 그다음부터 조금 이 증상이 많이 완화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베개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